여자는 빠져. 남자가 사장해야지. 수억 원의 빚을 내고 피눈물 흘려 키운 제 대박 식당을 40 넘은 백수 아주버님에게 공짜로 넘기라는 것이었죠. 짐승 같은 그들의 탐욕 앞에서 저는 억울해하며 우는 대신 흩어진 서류를 주워 모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도장 찍어드릴게요. 그날 밤 시댁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웃으며 찍어준 그 인감 도장이 그들의 인생을 지옥불로 밀어넣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어딜 여자가 감이 나서 집안에 대들보인 장남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당장 그 식당 내 아주버님한테 넘겨. 시아버지가 제 얼굴을 향해 두꺼운 명예 변경 서류 봉투를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묵직한 종이 뭉치가 뺨을 맵게 스치고 테이블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읽어낸 프랜차이즈 식당의 단체석 테이블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불그락푸르락 핏대를 세우며 원목 탁자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어디 감히 며느리 주제에 하늘 같은 시아버지 말에 토를 달아. 잔말 말고 당장 서류에 도장부터 찍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옆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아주버님이 이쑤시개를 입에 문 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유, 재수씨. 아버지가 저렇게 화내시는데 똥고집 좀 그만 부려. 어차피 여자가 큰돈 만지면 딴 생각이나 하고 밖으로 겉돌기밖에 더 하겠어? 집안 망조 들게 하지 말고 좋게 좋게 넘겨. 아주버님이 거만한 표정으로 짝다리를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식당 하나 가지고 참 치사하게 구네. 내가 딱 사장 명함 달고 이 식당 번듯하게 키워서 재수씨 화장품 값이라도 챙겨줄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남편이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의 눈치를 보며 제 어깨를 다급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고 그냥 우리 형한테 식당 넘겨주자. 그러다 아버지 화병으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이 다 책임질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또 형님이랑 아버님 편만 드는구나. 내가 이 식당 살리려고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한 거 당신이 두 눈으로 빤히 봤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제가 원망 섞인 눈으로 쏘아붙이자 남편이 시선을 바닥으로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우리 형이 지금 번듯한 직장도 없고 빚까지 져서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다 같은 가족인데 잘 사는 우리가 장남을 도와야지. 넌 대체 왜 그렇게 매사에 너밖에 몰라?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앞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발을 굴렀습니다. 시끄러워. 잔말 말고 당장 가방에서 인감도장 꺼내. 안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식당 간판부터 다 때려 부수고 당장 문 닫게 만들 줄 알아. 어서 도장 안 내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양도양수 서류들을 하나씩 천천히 주워 모았습니다.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저는 입꼬리를 올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고 붉은 인주와 인감도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보란듯이 올려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니 얌전히 도장 찍어드릴게요. 다 가져가세요. 제가 순순히 대답하자 시아버지의 잔뜩 찌푸려졌던 얼굴에 단숨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큼큼하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어허, 진작에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말 들을 것이지. 쯧쯧. 여자가 말이야, 밖에서 기가 세고 고집불통이면 집안 꼴만 우스워지는 법이야. 알아들어?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땀을 닦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휴, 고마워 여보. 난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 역시 당신은 심성이 착하고 속이 참 깊어. 늙은 우리 부모님이랑 불쌍한 우리 형 챙겨주는 건 진짜 당신밖에 없다니까. 그런 발린 칭찬은 필요 없어. 입 다물어. 도장 찍어줄 테니까. 저는 서류의 양도인 서명란에 붉은 인감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탐욕스럽게 낄낄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수씨 통 한 번 진짜 크네. 진작 이렇게 나왔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당장 내일부터는 내가 사장으로 떡하니 출근할 테니까 재수씨는 이제 집에서 발 뻗고 푹 쉬어. 알았지? 저는 아주버님의 비열한 웃음을 똑똑히 쳐다보며 속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칼을 갈았습니다. 시간은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인 20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삶은 태어난 순간부터 철저하게 차별받고 끝없이 양보를 강요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계집애가 무슨 놈의 대학이야. 계집애가 글 배워서 어디다 쓰게. 당장 짐 싸서 공장이나 들어가. 가서 돈이나 벌어서 내 오빠 대학 등록금이나 꼬박꼬박 대. 친정아버지가 밥상을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가 방바닥에 쏟아지고 사기 그릇들이 요란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방구석에 웅크린 채 달아빠진 치마폭으로 얼굴을 묶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지은이가 학교에서 1등만 하잖아요. 대학은 몰라도 고등학교라도 제대로 졸업하게 해줍시다. 네. 제발이요. 친정어머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하자 친정아버지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시끄러워. 입 안 닥쳐? 아들이 잘 돼서 떵떵거려야 우리 집안이 사는 거지. 딸년 백날 가르쳐봤자 나중에 남의 집 귀신밖에 더 돼? 돈 아깝게 시리. 저는 바닥에 엎질러진 뜨거운 밥알과 반찬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아래 십수를 꽉 깨물었습니다. 하나뿐인 오빠는 자기 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라디오 소리를 시끄럽게 틀어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울지 마. 나 진짜 학교 다니고 싶어. 아빠가 돈 안 주면 내가 밤낮으로 식당에서 접시 닦고 일해서 내 돈으로 악착같이 학교 다닐게. 나 진짜 성공할 거야, 엄마. 제가 친정어머니의 거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미안하다. 못난 엄마가 배운 것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널 이렇게 고생만 시키는구나. 불쌍한 내 딸아. 친정어머니가 제 어깨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독하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내 힘으로 성공해서 세상 누구도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와 낡고 좁은 고시원에 방을 구했습니다. 낮에는 허름한 국밥집에서 산더미 같은 뚝배기를 닦고 밤에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졸음을 쫓아가며 책을 팠습니다. 손등이 쩍쩍 갈라지고 발바닥에 물집이 터지는 고된 나날이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공부한 끝에 저는 남들의 도움단 한 번 없이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번듯한 중견 기업 사무직으로 취직하며 마침내 남들처럼 평범한 삶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직장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갑작스럽게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건물 처마 밑에서 오들오들 떨며 비를 피하고 있는 제 앞으로 남편이 커다란 우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남편이 제 얼음장 같은 손에 따뜻한 캔 커피를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 씨 비 맞지 마요.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집 앞까지 내가 찰싹 붙어서 우산 씌워줄게요.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일하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에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매일 만나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은 늘 제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제 하소연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주는 한없이 따뜻한 사람 같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빨리 결혼하자. 내가 너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평생 아껴주고 지켜줄게. 어느 늦은 밤 남편이 한강공원 벤치에서 반짝이는 은반지를 내밀며 청혼했습니다. 정말 딴 눈 안 팔고 나만 평생 사랑해 줄 거야? 나 어릴 때 가족한테 버림받고 험하게 산 거 오빠도 다 알잖아. 나 다시는 사람한테 상처받기 싫어. 정말 무서워. 제가 눈시울을 붉히며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남편이 제 두 손을 깍지 껴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내 목숨을 걸고 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웃게 해줄게. 다른 걱정 다 하지 말고 오빠만 믿어. 알았지? 저는 남편의 굳은 다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친정의 차별 굴레에서 벗어나 마침내 온전한 내 편, 나의 가족을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처음 방문한 시댁은 변두리에 위치한 낡고 어두운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숨막히는 공기가 저를 답답하게 덮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노인 칠이 벗겨진 가죽 소파에는 시아버지가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위아래로 저를 매섭게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흠흠. 듣자 하니 친정집에는 오빠가 하나 있다고 들었지? 그래, 친정 부모님은 밖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 제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친정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고 오빠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못마땅하다는 듯 짙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끌듯 찼습니다. 쯧쯧쯧. 집안에 내세울 만한 번듯한 벼슬아치도 없고 재산도 넉넉한 편은 아니구먼. 뭐 어쩌겠어. 그래도 여자는 그저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집에서 밥이나 잘해주면 그게 최고야. 시아버지가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흉내를 내며 거친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딸내미가 밖에서 쏘다니고 남자 앞에서 기가 드세면 그 집안은 무조건 재수가 없는 법이야. 너 결혼하면 당장 그 알량한 직장부터 때려치워. 그리고 얌전히 집구석에서 우리 아들 따뜻한 밥이나 삼시세끼 챙겨.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여 호통을 치자 주방에서 과일을 깎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과도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바닥에 웅크려 칼을 주우며 겁먹은 듯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남편이 재빨리 시아버지의 빈 찻잔에 뜨거운 보리차를 따르며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요즘 세상에 여자도 돈 벌어야 먹고 살아요. 저희 둘이 알아서 잘 벌고 잘 살 테니까 제발 화부터 내지 마세요. 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부스스한 새집 머리를 한 아주버님이 쩍 벌린 입으로 하품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목이 다 늘어난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에 누런 러닝 셔츠 차림의 아주버님은 불룩 튀어나온 배를 벅벅 긁적이며 다가왔습니다. 동생 벌써 왔냐? 뭐야, 이쪽이 내가 맨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재수씨 될 사람이야? 얼굴은 뭐 반반하네. 아주버님이 제 앞에 털썩 양반다리를 하고 주저앉으며 불량하게 껌을 짝짝 씹었습니다. 40이 다 된 늦은 나이에 번듯한 직장 한번 다녀본 적 없이 늙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백수라는 사실은 남편에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황급히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버님 이야기는 남편한테 아주 많이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제 인사를 콧방귀로 무시하고 다짜고짜 남편을 향해 넓적한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야, 나 지금 지갑에 담배 살 돈도 뚝 떨어졌다. 이따 친구들 만나서 당구장 좀 가게 5만 원만 빨리 줘봐. 남편이 곤란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형 나 오늘 은행에서 현금 뽑아온 게 하나도 없는데 어쩌지. 아주버님이 눈을 부릅뜨며 남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쯧쯧. 하나뿐인 동생놈이 장남기를 팍팍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돈 없다고 징징대. 지금 재수씨 앞에서 형 채면 완전히 깎아먹을 작정이야? 남편이 황급히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빼내 아주버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알았어, 형. 자, 일단 이거 가지고 가서 친구들이랑 밥부터 든든하게 사 먹어. 당구도 치고. 아주버님이 돈을 낚아채듯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 재수씨도 잘 들어. 결혼하면 우리 집안 기둥인 나한테 명절마다 깎듯이 용돈도 주고 잘 모셔야 해. 알았어? 원래 장남이 기가 팍팍 살아야 밑에 동생도 잘 풀리는 법이니까. 딴 생각일랑 말고 내 말 아주 뼛속 깊이 새겨들어. 아주버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방금 저거 뭐야? 아주버님이 40이 다 됐는데 왜 당신이 지갑을 열어서 꼬박꼬박 용돈을 줘? 직장 안 다녀?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다독이며 변명하듯 속삭였습니다. 아휴, 형이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조금 예민해서 그래. 형이 시험 붙고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만 우리가 가족이니까 먼저 돕고 이해해주자. 불쌍하잖아. 응?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가슴 한구석에 얼음물이 끼얹어지는 것처럼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시아버지의 폭언, 평생 숨죽여 살아온 듯한 시어머니, 동생 돈을 뜯어가는 뻔뻔한 장남,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당연하다는 듯 회피하려는 남편.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파혼을 선언하고 이 기형적인 집안에서 도망쳐야 하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우리 아버지가 옛날 분이라 표현이 거칠어서 화내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속은 진짜 따뜻한 분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응? 남편이 맑고 순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어리석게 속였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 남들처럼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눈앞에 끔찍한 진실을 가려버렸습니다. 내가 시댁 식구들에게 헌신하고 묵묵히 내조를 잘하면 이 낯선 가족들도 언젠가는 나를 진정한 식구로 따뜻하게 품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맹목적인 양보와 어리석은 희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그 순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제가 꿈꾸던 따뜻하고 평온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남편의 월급은 우리 두 사람 입에 풀칠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내 적금 통장을 깨서 아주버님한테 3천만 원을 보냈다고? 제가 안방 화장대 거울을 깨질 듯이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황급히 닫으며 제 입을 양손으로 막으려 들었습니다. 목소리 낮춰. 밖에서 동네 사람들 다 듣겠어. 제가 남편의 손을 거칠게 쳐내고 핸드폰 뱅킹 송금 내역 화면을 그의 얼굴 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당장 설명해. 우리가 전세금 올려주려고 뼈 빠지게 모은 돈을 왜 당신 마음대로 형한테 보내냐고. 남편이 시선을 바닥으로 뚝 떨어뜨리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형이 이번에 친구랑 동업으로 작은 PC방을 하나 인수한다고 하잖아. 장남이 자리를 잡아야 우리 집안이 든든해지는 거야. 아버지가 나보고 무조건 돈 구해보라고 난리를 치시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아버님이 시키면 내 피 같은 돈을 다 갖다 바쳐도 되는 거야? 아주버님은 40이 넘도록 자기 손으로 돈 10만 원 벌어본 적도 없는 백수잖아. 제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남편이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말 조심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형이야. 형이 자리 잡으면 제일 먼저 우리 돈부터 2배로 불려서 갚아준다고 약속했어. 가족끼리 3천만 원 도와준 거 가지고 되게 유세 떠네. 저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억장이 무너져 내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액정 화면에 시아버지의 이름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귀청을 찢는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남편이 자기 친형 도와주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서 안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제가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 돈은 제가 밤낮 없이 야근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저희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시아버지가 전화기 너머에서 혀를 끌듯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쯧쯧.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돈 타령이야. 장남이 성공해야 너희도 덕을 보는 거다. 한 번만 더 돈 문제로 내 아들 기죽이면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통화는 일방적으로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핸드폰을 쥐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은 우는 저를 달래기는커녕 신경질을 내며 안방 문을 쾅 닫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 인생마저 시댁이라는 밑빠진 독에 빨려 들어가 파탄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독립할 방법을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평소 요리 솜씨가 좋고 식당 운영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유망한 프랜차이즈 식당 창업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재료부터 조리법까지 모두 지원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승산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반차를 내고
곧장 본사 창업 설명회로 달려갔습니다. 설명회를 듣고 나니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내 가게를 열고 내 손으로 돈을 벌면 더 이상 시아버지의 폭언과 남편의 무능함에 휘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싹싹 긁어가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시중은행을 모조리 돌아다녔습니다. 내 직장 생활 10년의 신용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남김없이 끌어모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빚을 내고 서류에 수십 번 서명을 하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게 보증금과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을 결제하고 나니 수억 원의 빚더미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번화가 뒷골목에 작게 마련된 제 식당에 간판이 걸리던 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식당 개업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마주 앉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식당 가맹 계약서 사본을 꺼내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저 다음 주에 식당 열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시작하는 거니까 앞으로 제 돈에 손 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하자 밥을 먹던 시아버지의 숟가락이 식탁 위로 날아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을 엎을 듯이 벌떡 일어나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뭐라고? 여자가 밖으로 돌면서 장사를 해? 내가 기어이 집안을 망하게 할 작정이구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국그릇을 엎지르고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깐족거렸습니다. 재수씨, 장사가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빚내서 장사하다가 망하면 우리 부모님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고 작정했어? 제가 아주버님을 똑바로 노려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주버님 PC방 차린다고 제 전세금 뺏어간 건 잊으셨어요? 저는 제 살 길 제가 알아서 찾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주먹을 부르르 떨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건방진 것, 당장 내일 가게 가서 계약 취소하고 돈 돌려받아와. 안 그러면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계약 취소 못합니다. 제 돈으로 제가 벌린 일이에요. 아버님이 관여하실 일 아닙니다. 분노한 시아버지가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시아버지의 매서운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황급히 시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너 진짜 돌았어? 아버지가 싫다는데 왜 기어코 일을 벌여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놔. 제가 넘어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어깨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밀려오는 통증보다 남편의 배신감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똑바로 들어. 이 빚은 온전히 내 이름으로 받은 내 빚이야. 내가 장사해서 갚을 테니까 당신은 아버님이랑 형 뒤치다꺼리나 평생 해. 제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남편의 가슴을 세게 밀쳤습니다. 남편이 찌푸린 얼굴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장사하다가 쫄딱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도 나한테 손 벌리지 마. 난 모르는 일이니까. 남편은 철저하게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시댁 식구들 편에 서서 저를 외딴 섬에 고립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어도 당신이랑 이 집구석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시댁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아버지의 끔찍한 욕설이 현관문을 뚫고 등줄기에 꽂혔습니다. 밤거리를 걷는 제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응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혼자 수억 원의 빚을 짊어지고 캄캄한 정글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아직 공사 먼지가 뽀얗게 쌓인 빈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차가운 물걸레로 바닥을 벅벅 닦았습니다. 팔이 빠질 듯이 아팠지만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식당을 성공시켜서 나를 쓰레기 취급한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도끼 서린 눈물을 삼키며 저는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식당 문을 연 첫날 저는 잔뜩 부푼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하던 장밋빛 미래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위치한 뒷골목은 유동 인구가 적었고 근처에는 이미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대형 백반집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매출은 바닥을 기었고 개업 화분의 잎들은 시들어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선한 식자재는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버려지는 재료를 볼 때마다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이자, 결제일이 다가올수록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새벽에 홀로 텅 빈 주방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엉엉 울었습니다.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스테인리스 싱크대를 적셨습니다. 이러다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내 남은 인생은 빚쟁이로 쫓겨다녀야 하나. 설상가상으로 근처 백반집 사장이 불량배 같은 남자들을 대동하고 찾아와 장사를 방해했습니다. 가게 앞에 쓰레기 봉투를 던져놓고 가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손님들을 쫓아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웃으며 그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위경련이 와서 화장실 변기통을 붙잡고 노란 위액을 토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파리만 날리는 매장에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에는 프랜차이즈 본사 로고가 박힌 금빛 배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최 본부장입니다. 매장 상태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그가 명함을 탁자에 툭 던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인사도 없이 매장 구석구석을 매의 눈으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얀 장갑을 끼고 테이블 밑과 주방 후드를 쓱 닦아보더니 미간을 팍 구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방 후드에 기름때가 껴있고 테이블 바닥은 끈적거립니다. 기본 위생 상태가 엉망이네요. 제가 당황해서 행주를 들고 허둥지둥 뛰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혼자 청소하느라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최 본부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혼자 청소하는 건 사장님 사정이고요. 손님은 이런 더러운 매장에서 밥 안 먹습니다. 그는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 식자재 상태를 점검하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야채는 시들고 고기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본사 매뉴얼대로 선입선출 관리 안 하십니까? 그의 거침없는 지적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최 본부장이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가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사장님, 이따위로 장사하실 거면 당장 간판 내리세요. 본사 이미지 다 망칩니다. 여기 상권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덥석 계약하신 모양인데 지금 상태로는 한 달도 못 버티고 폐업입니다. 그의 가차없는 비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안 오잖아요. 주변에서 장사 방해하고 텃세 부리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억울한 마음에 언성을 높이자 최 본부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손님이 안 오는 건 사장님 매장에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사 방해를 이겨내는 것도 사장님 몫입니다. 우는 소리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어모을지 고민하십시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장을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매장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은 제 얼굴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여자 혼자 무슨 장사냐고. 아버지가 당장 내일 가서 가게 내놓으라고 하시더라.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눌려있던 제 안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마시던 맥주캔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맥주 거품이 카펫 위로 요란하게 튀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딴 소리가 나와? 당신 가족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야말로 집안 망하게 할 작정이야? 빚더미에 앉기 전에 당장 가게 접어. 저는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똑똑히 들어. 난 절대 안 망해. 내 목숨 걸고 이 식당 살려낼 거니까 당신은 아가리 닥치고 구경이나 해. 저는 남편을 거칠게 밀쳐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남편의 조롱 섞인 문자가 핸드폰에 계속 쏟아졌지만 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눈물을 닦아내고 책상에 앉아 본사에서 준 두꺼운 매뉴얼 책자를 펼쳤습니다. 최 본부장의 차가운 독설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그래, 남 탓하지 말고 내 힘으로 일어서자.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레시피를 다시 외우고 매장의 모든 동선을 종이에 그려가며 뜯어고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매장 안팎을 구석구석 닦고 윤을 냈습니다. 며칠 뒤 매장에 다시 찾아온 최 본부장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깔끔해진 주방과 정돈된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매뉴얼은 좀 보셨습니까? 그가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제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밤새워 다 외웠습니다. 어떤 지시든 따르겠습니다. 제발 이 식당 살릴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박함과 도끼를 읽은 것인지 최 본부장이 짧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상권은 철저한 로컬 타겟팅이 필요합니다. 전단지 돌리는 구식 마케팅은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그는 태도를 바꾸어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를 활용한 마케팅 비법과 원가, 절감 노하우를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조언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매장 운영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성별이나 나이가 아니라 오직 실력과 결과만으로 평가받는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된 벼랑 끝에서 이 차가운 원칙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감정적으로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울며 남편에게 기대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도끼를 품은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본부장의 조언은 가뭄의 단비처럼 제 식당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그가 알려준 대로 인근 아파트 단지 맘카페에 진정성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신선한 식자재 사진과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주방 영상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은 한 줄의 문구는
동네 엄마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에 두세 팀이 찾아오던 손님이 다음 주에는 10팀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허리를 직각으로 굽혀 인사하며 정성을 다해 음식을 내어갔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테이블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반찬을 서비스로 챙겨주며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손님들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와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동이 솟아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앞에는 제 차례를 기다리는 손님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다고 맘카페에 소문 쫙 퍼졌어요. 자리 언제 나요? 유모차를 끈 젊은 엄마가 상기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구슬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밀려드는 주문과 산더미처럼 쌓이는 설거지에 손목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마감 후 정상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찍히는 엄청난 매출 숫자를 보며 저는 모든 피로를 잊었습니다. 처음으로 일 매출 100만 원을 넘긴 날 저는 마감 청소를 하다 말고 주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매달 다가오는 대출이자 결제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장에 쌓이는 잔고를 보며 하루빨리 빚을 다 갚겠다는 오기가 솟구쳤습니다. 제 식당은 어느새 지역 내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핫플레이스로 등극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제 매장의 눈부신 성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본부장이 커다란 난 화분을 들고 축하 방문을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정말 독하게 해내셨네요. 본사에서도 사장님 매장을 최우수 회생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거친 손을 마주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본부장님 덕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인정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자존감과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지옥 같은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제 식당이 파리만 날리는 줄 착각하고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시아버지가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 주제에 언제까지 밖으로 나돌 거냐? 이번 제사상은 내가 돈 다 대서 알아서 차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며 시아버지 거들기에 바빴습니다. 맞아. 당신 빚쟁이 꼴 안 나려면 지금이라도 가게 접고 집에 들어와서 형 뒷바라지나 해. 아주버님은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반찬 투정을 해댔습니다. 재수 씨, 장사한다는 사람이 집에 반찬 하나 제대로 안 해놓고 뭐 하는 거야? 장남 굶겨 죽일 작정이야? 예전 같았으면 억울함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변명했겠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가슴속에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액수의 현금이 든든한 방패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제사상 차릴 돈 드릴 테니까 아주버님이 장 좀 봐오세요. 제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아주버님 얼굴을 향해 휙 던졌습니다. 지폐가 거실 바닥에 흩어지자 아주버님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지금 장남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야? 시아버지가 뒷목을 잡으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이 건방진 년, 감히 하늘 같은 장남 얼굴에 돈을 던져.
제가 싸늘한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돈 주면 심부름은 당연히 해야죠. 안 가실 거면 그 돈 다시 내놓으세요. 제 당당한 태도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제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쳐내고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 떼면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다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짐을 챙겨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등 뒤로 악을 쓰는 시아버지의 욕설이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시댁의 폭력적인 억압에 굴복하는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그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부부가 아니라 서류상 동거인 그 이하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내 이름의 빚을 모두 갚아나가며 완벽한 경제적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저는 한 마리의 날카로운 매처럼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개업 딱 1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영끌에서 받으셨던 대출 3건, 오늘 날짜로 남은 원금 전부 일시불 상환 처리되셨습니다. 이제 빚 하나도 없으시네요. 직원이 내민 대출 완납 증명서에는 잔액 영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지난 1년간의 끔찍했던 고통과 뼈를 깎는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위액을 토해내던 밤, 뜨거운 불판에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고 일하던 날들이 떠올라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완납 증명서를 가슴에 꽉 품고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온몸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부동산을 찾아가 직장 근처에 탁 트인 한강뷰를 자랑하는 신축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곰팡이 냄새나는 시댁을 벗어나 오직 저만을 위한 깨끗하고 완벽한 안식처였습니다. 새로 산 푹신한 소파에 누워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부딪힐 때면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짜릿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시아버지의 폭언도, 무능한 남편의 변명도, 뻔뻔한 아주버님의 빈대짓도 저를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와 달콤한 행복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연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가맹점주와 본사 임직원들이 저를 향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전국 매출 1위, 최우수 가맹점 대상 축하합니다. 대표이사가 묵직한 황금빛 상패와 꽃다발을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눈부신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며 저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로비에서 최 본부장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축하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은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저는 벅찬 가슴을 안고 상패를 단단히 거머쥐었습니다. 모두 본부장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케이블 방송 인터뷰까지 마치며 저는 진정한 성공의 달콤함을 만끽했습니다. 나를 버렸던 친정 부모님조차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어와 처음으로 자랑스럽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제 삶은 완벽하게 역전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눈부셨던 탓일까요? 시궁창에 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화롭게 오피스텔에서 쉬고 있던 제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면 속에는 콧노래를 부르며 뻔뻔하게 서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남편이 다짜고짜 집 안으로 쳐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야, 너 여기 언제 구했냐? 뷰가 장난 아니네. 내 마누라 진짜 성공했구나. 남편이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제 물건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당장 나가. 남편이 실실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으려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기사 난 거 보시고 기특하다고 난리 났어. 그동안 내가 고생한 거 다 보상해 주신대. 우리 가족 다시 뭉치자. 응?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남편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가족? 내가 빚더미에 앉아서 죽고 싶을 때 당신들 다 어디 있었어? 이제 와서 돈 냄새 맡으니까 가족이야?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아버지가 구둣발로 거실 바닥을 짓밟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치켜뜨고 소리를 질러.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애비가 우스워 보이냐? 아주버님은 제 와인 진열장을 뒤적거리며 비싼 와인병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수씨 아주 팔자 늘어졌네. 장남은 PC방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혼자 호의호식하니까 살맛나? 시아버지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본가로 들어와. 여자가 밖으로 돌면서 돈맛 알면 바람밖에 더 나겠냐? 내일부터 내 식당은 장남이 관리할 테니까 넌 집에서 살림이나 해.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적인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승냥이 때처럼 제 결실을 탈취하려 몰려든 저 인간 이하의 쓰레기들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솟구치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어설프게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진흙탕 싸움만 될 뿐이었습니다. 이 거머리 같은 인연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완벽하고 차가운 이성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고 시아버지를 쳐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4명의 장남 앞으로 넘겨. 여자가 사장 소리 듣고 다니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본다. 시아버지가 가족회의랍시고 저를 거실 바닥에 무릎 꿇려놓고는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탁자 위로 흩어진 귤껍질처럼 그의 말은 천박하고 억지스러웠습니다. 아주버님이 옆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휙휙 돌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재수씨, 너무 억울해하지 마. 내가 사장 달고 장사 잘해서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은 꼬박꼬박 챙겨줄 테니까. 형이 그 정도 의리는 있잖아. 안 그래? 아주버님이 벌레 씹은 표정을 짓는 제 얼굴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여보, 그냥 형한테 가게 넘겨주자. 형이 동업하던 PC방 사기당해서 쫄딱 망하고 지금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다잖아. 우리가 가족인데 길바닥에 나앉게 모른 척할 순 없지. 내가 한 번만 눈 딱 감고 희생해. 수억 원의 권리금과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쏟아지는 엄청난 매출을 포기하고 알몸으로 쫓겨나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 앞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싫습니다. 제 목숨 걸고 바닥부터 키운 제 가게예요. 단돈 1원도 아주버님한테 넘길 생각 없으니까 다들 꿈 깨세요. 제가 핏대를 세우며 단호하게 거절하자 시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 있던 두꺼운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 제 발밑으로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며 제 발목을 스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방진 것, 내가 널 걷어서 사람 만들어줬더니 감히 은혜도 모르고 시애비한테 주둥이를 놀려? 내가 혼자서 그 큰 돈을 벌었다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여자가 기가 드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그날 이후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의 악랄한 영업방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심시간마다 흙 묻은 등산화를 신고 매장에 찾아와 한가운데 단체석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손님들이 꽉 찬 홀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여기 반찬이 왜 이렇게 짜? 며느리라는 년이 시애비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밥을 먹여. 다들 이런 식당에서 밥 먹지 말고 당장 나가쇼. 시아버지가 막걸리 사발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고함을 치면 손님들은 기겁을 하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주버님은 한술 더 떠서 손님들이 밥을 먹고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시비를 걸고 계산대를 제멋대로 뒤적였습니다. 야 알바, 내 밑으로 싹 다 서비스로 사이다 한 병씩 돌려. 내가 이 식당 진짜 사장이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다 잘라버린다. 매일 계속되는 시댁의 미친 만행에 소중한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진상짓에 지친 아르바이트생들마저 줄줄이 눈물을 흘리며 그만두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며칠 뒤에는 남편이 제 오피스텔 도어락 비밀번호를 함부로 누르고 들어와 안방 서랍장을 뒤지다 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남편의 등 뒤로 감춘 손에는 제 인감도장과 매장 임대차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손목을 낚아채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 인감 훔쳐서 맘대로 도장 찍으려고 도둑질까지 해?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뒤로 빼돌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난리를 치셔서 형 명의로 돌리는 서류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그랬지. 넌 융통성 없게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저는 남편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남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그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핑계로 포장된 끔찍한 폭력과 착취는 이미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을 까마득히 넘어섰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입술을 깨물며 밤을 지새우던 저는 이 거머리 같은 인연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절이나 감정적인 싸움으로는 절대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최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본사 근처 인적이 드문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최 본부장에게 저는 가맹 계약서 사본을 테이블 위로 내밀었습니다. 본부장님, 가맹점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치명적인 페널티와 독소 조항에 대해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얼음장같이 굳은 표정으로 묻자 최 본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계약서를 살폈습니다. 갑자기 명예 변경은 왜 묻습니까?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사장님 매장 양도하실 생각입니까? 제 살을 파먹고 기생하는 벌레들을 완벽하게 떼어내고 다시는 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짓밟아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단호하고 살기 어린 눈빛을 확인한 최 본부장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형광펜으로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본사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즉각적인 가맹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럴 경우 사장님 매장 규모라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수억 원의 징벌적 위약금이 발생하죠. 게다가 새로운 양수인은 본사의 엄격한 신용 등급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나 부채가 많은 사람은 절대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승인 없는 명예 변경은 폭탄을 떠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 본부장의 설명은 제가 애타게 찾던 가장 완벽하고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법과 계약의 냉혹한 맹점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시댁을 파멸시킬 치밀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지점장을 찾아가 매장 대규모 리뉴얼 명목으로 제 명의의 단기 고이율 사업자 대출을 최대로 끌어받았습니다. 매장의 압도적인 매출과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단숨에 수억 원의 막대한 현금이 제 통장으로 꽂혔습니다. 이 대출의 핵심은 바로 명예 변경 발생 시 기한 이익 상실이 발동되어 대출금 전액을 단 하루 만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빡빡하고 잔인한 조건이었습니다. 이 대출금과 기존 통장의 잔고를 합쳐 저는 아무도 모르게 완전히 새로운 타인 명의의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은닉했습니다. 모든 법적 서류 작업과 빠져나갈 틈 없는 함정 세팅이 완벽하게 끝난 날 밤, 저는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가방 안에 아주버님 앞으로 넘길 양도양수 서류와 제가 미리 도장을 찍어둔 이혼 합의서를 함께 챙겨 넣으며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차갑고 잔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끝없는 탐욕에 걸맞은 가장 고통스럽고 완벽한 지옥을 안겨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굶주린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시댁을 향해 망설임 없는 당당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역겨운 탐욕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명예 변경 서류를 가득 채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두 눈을 번뜩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서류 봉투를 제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여자는 빠져. 남자가 사장해야지. 당장 여기 서명하고 도장 찍어.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천천히 주워들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이 식당 명에 아주버님께 전부 넘겨드릴게요. 제 말에 아주버님이 쾌재를 부르며 소파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진짜지? 역시 우리 재수 씨가 속이 깊어. 내가 장사 잘해서 용돈 팍팍 챙겨준다니까. 제가 손을 들어 아주버님의 가벼운 입방아를 막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내놓은 서류는 남편과의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제가 미리 찍어둔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와 당신 아들의 이혼에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가게 양도 계약서 특약사항의 가게에 얽힌 모든 권리와 채무, 의무는 양수인인 아주버님이 전적으로 승계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겁니다. 동의하시면 바로 도장 찍어드리죠. 남편이 이혼 합의서를 보고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가게 넘겨주면 우리끼리 오순도순 잘 살면 되잖아. 제가 남편의 가슴을 세게 밀쳐내며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당신 같은 껍데기랑 오순도순 살 바엔 혼자 평생 고독하게 살 거야. 넌 이미 내 남편도 뭣도 아니야.
시아버지가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등신 같은 놈아. 저런 독한 년은 당장 쫓아내버려. 우리가 월 1,000만 원짜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었는데 저딴 년이 무슨 소용이야. 당장 이혼해줘.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은 제 조건이 품고 있는 끔찍한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짜로 수억 원짜리 대박 식당을 얻는다는 생각에 침을 질질 흘리며 환호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저는 식당 양도양수 계약서 특약사항을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 읽으며 아주버님의 지장까지 완벽하게 받아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붉은 도장들이 찍힌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훌륭한 남자분들끼리 식당 잘 운영해 보십시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아주버님이 환호성을 지르며 시아버지와 축배를 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입가에는 차가운 비웃음만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잔뜩 힘을 주고 식당에 첫 출근을 한 아주버님 앞에 뜻밖의 굴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석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알바생들에게 반말을 틱틱 던지던 아주버님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검은 정장의 무리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최 본부장을 필두로 프랜차이즈 본사 법무팀 직원들과 은행 여신 담당자가 무서운 얼굴로 매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최 본부장이 아주버님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본사 승인 없는 불법 명예 양도로 인해 현 시간부로 본 가맹점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합니다. 또한 계약 위반에 따른 징벌적 위약금 5억 원을 양수인인 당신에게 청구합니다. 아주버님이 눈을 껌뻑이며 더듬거렸습니다. 네, 위약금이요? 5억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행 여신 담당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게 명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이 발동되었습니다. 특약 조항에 따라 양수인인 당신이 모든 채무를 승계하셨으므로 오늘 중으로 대출금 3억 원을 전액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미상환 시 즉각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본사 법무팀 직원들이 식당 외부로 나가 간판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내부의 프랜차이즈 로고와 메뉴판에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아주버님은 넋이 나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공짜 식당 사장님이 아니라 8억 원의 빚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온 시아버지는 철거되는 간판과 붉은 딱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제발 살려줘. 우리 형 다 죽게 생겼어.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가게는 쑥대밭이 됐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남편이 수화기 너머로 처절하게 오열하며 구걸했습니다. 제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갑고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빠지라면서요? 능력 있고 훌륭한 남자분들끼리 잘 감당해 보세요. 다시는 내 인생에 연락하지 마. 저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모조리 수신 차단해 버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는 순간 지난 수년간 저를 옥죄던 지독한 사슬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한강 너머로 떠오르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폭풍은 끝났고
제 인생의 진정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장 조사를 위해 번화가를 걷던 중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차림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안전화를 끌고 터덜터덜 걸어오던 전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아니, 당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꼴을 보아하니 남자들끼리 아주 훌륭하게 잘 해결하고 있나 보네요. 제 비아냥에 전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우리 집안 완전 풍비박산 났어. 8억빚 갚느라 본가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형은 신용불량자 되어 야간 물류센터 뛰어. 아버지는 화병으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나도 낮엔 노가다 뛰고 밤엔 대리운전하면서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 전 남편이 길거리에 무릎을 꿇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당신 그동안 번 돈 많잖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당신 발이나 핥으면서 종처럼 살게.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꽂혔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바위가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을 빼내며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피 빨아먹으려고 덤벼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이야? 당신 가족들 빚잔치 하느라 나한테 와서 동정표 구걸하지 마. 당신들이 뿌린 씨앗이니까 당신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걷어. 저는 흙먼지 묻은 바짓가단을 탁탁 털어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전 남편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엔 단 한 점의 미련도 연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삶을 갉아먹던 썩은 환부였고 저는 그것을 완벽하게 도려냈을 뿐입니다. 시댁과 남편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후 저는 사전에 현금화해 두었던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최 본부장의 조언과 추천을 받아 서울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상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저만의 독창적인 레시피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개인 브랜드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최 본부장 역시 제 레스토랑의 첫 손님으로 찾아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역시 사장님 감각은 알아줘야 합니다. 앞으로 이 일대 상권은 사장님이 꽉 잡으시겠네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은 오픈과 동시에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연일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이 찾아오면서 매출은 제가 프랜차이즈 식당을 할 때보다 수십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절망을 딛고 일어선 청년 창업가의 롤모델로 연일 조명했습니다.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책 출판 제의까지 들어오며 제 이름 세 글자는 성공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한강뷰가 시원하게 펼쳐진 넓고 화려한 아파트 거실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기대어 차가운 화이트 와인을 한 모금 마시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의 눈부신 성공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 시댁의 멸시와 남편의 배신은 이제 저를 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준 값진 연마제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며 눈물만 흘렸다면 저는 지금쯤 빚더미에 깔려 숨통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맞서 싸웠고 그 결과 지금 이토록 찬란하고 평온한 삶을 쟁취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남의 손에 넘기지 마세요. 부당한 억압과 폭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차가운 이성과 도끼로 무장하십시오. 주저앉아 울기에는 당신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의 운전대를 단단히 쥐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더 높고 먼 곳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이 폭풍 같은 일들을 겪고 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관계라는 것을요.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시댁과 무능했던 전 남편은 결국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밟고 올라선 자리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당한 강요와 억압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절대 주저앉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남의 손에 휘둘리기엔 너무나 귀하고 찬란합니다. 슬픔을 삼키고 일어설 도끼만 있다면 당신도 언젠가 가장 눈부신 당신만의 무대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 지독했지만 통쾌했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